그래서 뭐 대부분 경제 쪽을 많이 바라보게 되지만은요. 아시다시피 외교 안보가 경제와 떨어져 있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보적으로 해결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빵 하고 터진 거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핵잠수함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요. 현재 이제 전 세계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최근에 인도가 들어왔습니다. 인도도 네. 그게밖에 없어요? 예, 일본 없고? 일본 없습니다. 그래서 6개국. 근데 인도도 사실은 뭐냐면 이게 러시아가 기술 제공해 준 거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짜잔 하고 지금 한국이 7번째 자리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네.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그만큼 강대국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이 무기는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무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핵 추진 잠수함 하면은 이게 이름이 엄청난데 듣기만 해도 예. 우리 기존 잠수함보다 뭐 훨씬 뛰어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그러면은요, 일단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 핵무기야? 라는 그래요. 착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 예. 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 무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핵 자체가 예를 들어서 터지거나 해서 바로 그 파괴력을 활용하는 게 핵 무기가 되는 거고 저희 전문가들은 원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그 핵과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핵 발전을 활용을 한 그래서 그걸 플랫폼으로 쓰는 그런 무기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무기는 아니고요. 그럼 핵잠수함 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핵잠수함의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동 거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잠수함은 디젤 전기식 잠수함이라고 네. 해요. 평상시는 배터리로 해서 모터를 돌려서 이동을 합니다. 오. 이게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데 거죠. 대신에 발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스노켈을 올려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뭐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할 때는 시끄럽죠. 혹은 탐지될 위험이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써서 뭔가 먼 거리를 간다. 혹은 네. 먼 거리를 갈 때 빨리 달려간다. 그럼 배터리가 거의 다 소모가 돼서 막상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 나면 다시 충전을 해야지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다시 채워놓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라서 작전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며칠 못 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요. 네. 얘는 원자로를 돌리는 거죠. 내내. 그러니까 이 전력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내달려서 간 다음에 먼 거리를 간 다음에 거기서 여전히 충분하게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올라오지 않고. 네,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은요. 대양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요번에 짜잔 처음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도한 건 아니에요. 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94년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시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당시 김영삼 진짜요? 정부는 미국 기술을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구소련 러시아 기술을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당시가 이제 그 러시아의 옐신 대통령 개판이다 보니까 그때 러시아의 설계 도면을 어떻게 해서 빼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진보 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이제 뭐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걸 허락을 안 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약간 영화 대사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겠다라고 딱 선을 친 거예요, 지금요. 명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해상에서 이제 북한과 중국 잠수함을 우리가 카운터 마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북한과 중국을 마크하기 위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을 마크해준다고? 땡큐지. 바로 그 다음 날에 땅땅땅 승인해준다고 승인을 했죠. 32년 정도 걸리는 거네요? 그럼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갑자기. 거고 한미 협상 다음 날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높은 검색 상승량을 기록한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맞아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3,300%나 급증을 했어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던 거죠. 그 다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2위가 걸그룹 르세라핌의 신곡. 핵추진 잠수함이 르세라핌이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3위가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
우리 또 희석이 형과 저의 한화요 발표. 형 이슈광고 졌잖요. 이거 나 이게 그 역전패 당한 그 맞아요. 소금을 보시고자. 조용히 수고해 주셨어. 시구자의 문제였다. 아 그만요. 알았죠. 괜찮아요. 예. 어쨌든 이게 빅뉴스였습니다. 진짜 예상치 못한 갑자기 핵 추진 잠수함이라니. 맞아요. 아마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자석에서 맞아요. 정치나 군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이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한테는 어찌됐건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선 당연히 뒷목을 잡을 상황이겠죠. 이 김정은이 바로 이 소식 들었을 텐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현재 한국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제 안전에 그렇게 큰 위협으로 간주하진 않을 거지만은 분명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비한 어떤 이제 대응책은 써야 될 것이고 이 잠정적인 위협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는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주지 않은 데 대한 어떤 그런 이건 내 말 안 불편한 그런 심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